이제 조심 또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자, 청동기 시대에서 이제 철을 사용하는 철기로 가는 그 이제 약간 과도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초기 철기 시대에 철기도 굳이 시기를 나눈다면, 그래서 우리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그 살짝 초기 철기 시대하고 청동기하고 비슷한, 성격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동기하고 초기 철기 시대에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야 하실 것이 있는데요. 일단은 청동기하고 이 초기 철기 시대에 우리 예술이에요. 유명한 또 우리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 가시면 울산 그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 나와 있죠? 이 반구대에 지금 막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 보이세요? 살짝 교재에 다 있는 그림이세요. 여기 안 보이시면 교재 보세요. 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여기에 이제 고래도 그려져 있고요, 거북이도 그려져 있습니다. 왜 그렸을까요? 아, 저거 잡고 싶다. 그렇죠? 역시 저걸 잡고 싶은 풍성한 수확을 바라는 마음이 있겠죠? 마음이, 그림은 보통 그 사람의 마음을 막 대변하잖아요. 그 마음속에 있는 거 막 그리고 이런 게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고래, 거북이는 풍성한 수확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령, 양전동, 우리 알터바위 그립니다. 요즘에는 이 동네를 이제 고령 장길이 암각화라고도 해요. 명칭이 사실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양전동 알터라고 나와도 이게 같은 겁니다. 고령 장길이 암각화 바위에 새긴 그림. 그러면 다른 뭐 여러 가지 그림이 있지만 딱 튀는 게 하나 있어요. 요거 보이세요? 요거. 동글동글 이렇게 동심원이 그려져 있고, 이게 뭘 의미할까? 이거는 다들 태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태양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반짝반짝 이렇게 보통 그렇게 그리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태양이 얘는 얼마나 중요해요. 농사에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아마 태양 숭배의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우리 인형 같은 거, 장식품, 조각 같은 거, 이런 토 같은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라고 봐요. 이걸 딱 이 그림이 나왔을 때 그냥 뭐 청동기, 뭐 철기 이렇게 나눈다기보다 청동기에서 초기 철기 사이에 아주 유명한 예술이다. 그래서 이 정도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청동기하고 초기 철기 시대에 구별해 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구별해 주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청동기 시대에 대표하는 아까 전에 유물이 뭐였죠? 청동기의 검,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거울도 있었죠. 거친 무늬 거울,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 아까 뭐 칼이 뭐 요러냐, 그쵸? 비파형 악기를 닮았다고 했고요. 무늬가 거칠거칠 거친 무늬 거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초기 철기로 가면서 이제 초창기 철기로 막 가면서, 그러면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럼 철기로 가니까 철을 사용하니까 청동은 사용 안 해요? 아니라고요. 한다고요. 청동도 사용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옛날에 쓰던 걸 막 그렇다고 다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철기로 가도 청동은 사용하니까 초기 철기에 나온 청동기요. 구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비파형 동검이 진짜 칼다워지네. 우리가 아는 칼 모양 닮았죠? 가느다란. 그래서 요 동검은 세형 동검이라고요. 가느다란 세형 동검, 비파형 동검, 세형 동검.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에서 잔무늬 거울로, 거칠거칠한 느낌에서 좀 잔무늬 거울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제가 끊어놨어요. 초기 철기 시대의 청동기다. 구별 좀 해주시고요. 그럼 청동은 어떻게 만들까요? 청동은요, 딱 저는 이제 붕어빵, 겨울의 별미 붕어빵. 네, 맛있잖아요. 네, 그 붕어빵 만들듯이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붕어빵 만드는 거 보셨죠? 그 틀에다가 밀가루 붓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밀가루 부어서 덮어 이렇게 굽잖아요. 그런 것처럼 틀 안에다가 그 구리하고 아연 그 섞은 거를 이렇게 녹여가지고 나중에 그 굳으면은 거기서 떼어내가지고 좀 땅땅땅땅 두드려주면 이런 모양들이 나오는 거죠. 마치 붕어빵 만들듯이. 그럼 뭐가 필요하죠? 청동기를 만들 틀이 필요한 거죠. 붕어빵 틀처럼 그것이 바로 거푸집이라고 하는 청동 틀이 있어야 돼요. 거푸집, 이름이 거푸집이에요. 거푸집.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는 청동 도끼를 만드는 지금 거푸집 사진인데요. 그래서 이런 거푸집. 근데 이 거푸집도 언제 나오는 거냐면 초기 철기 시대. 청동이라고 해서 다 청동기 시대가 아니야. 이거는 이 세 가지는 초기 철기 시대고요. 그리고 요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독자적으로 청동을 만들었구나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한반도의 독자적 청동기를 특히 이 청동 틀이 나오면서 틀이 있다는 건 뭐예요? 청동을 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직접 청동을 만들었구나. 우리가 그 만들 수 있었구나. 이런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 철기 시대에 한반도의 독자적 청동기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세 개는 또 세트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비파형동검, 세형동검, 거친 무늬 거울, 잔무늬 거울, 그다음에 거푸집까지요.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 자, 그러면 이제는 철기 시대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청동을 쓰다가 이제 철이 나오는 거네요. 철은요, 훨씬 단단해요. 자, 아까 청동으로 우리가 검을 만들었습니다. 이 청동검이라고 해볼게요. 내 칼을 받아라, 땡땅땅땅 이러면 뚝 부러져요. 약해요. 근데 이제 철은 단단합니다. 단단해요. 그래서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동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철기 시대로 넘어왔고요. BC 5세기에 청동기가 한반도에 보급이 됐지만 이게 이제 조금 더 처음 들어왔다고 해서 막 전국적으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건 이제 BC 1세기다. 그러면 철기를 본격적으로 막 사용해도 청동은 쓴다 안 쓴다? 쓴다고요. 안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그러니까 옛날 것도 항상 같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처음에는 이제 청동기도 같이 썼더라. 근데 이제 철이 훨씬 단단하니까요. 청동은 이제 어떤 용도로 쓰냐면 우리가 약간 제사용 그런 데 씁니다. 그래서 이제 청동은 의식용 도구로만 사용하고요. 그럼 철로 뭘 할까요? 두 가지랍니다.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겠죠? 자, 농기구가 나와요. 아까 청동으로는 농기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귀하기도 귀하지만 약해요. 부러져요. 그런데 이제는 얘는 철은 단단하니까 농기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철로 무기도 만들죠.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철로 뭘 하느냐? 농기구랑 무기를 만들었다. 농기구, 무기. 그러면 농기구로 뭐예요? 농사 짓죠. 농사가 더 잘 돼요. 단단한 이 철제의 농기구로 밭을 갈고 하다 보니까 농사가 훨씬 더 잘 됩니다. 낫, 괭이, 보습 이렇게 물론 목기, 석기와 함께 사용합니다. 우리 간석기와 그 목기도 만들었잖아요. 병행해서 사용하지만 훨씬 단단한 철제 농기구로 농업 생산량이 급증. 농업이 잘 돼요. 곡식이 많아져요. 먹을 게 많아지고 식량이 그러면 인구도 늘어납니다. 먹을 게 많아지면 인구도 늘어나요. 그리고 물론 아까 우리 농업이 결국에는 빈부격차로 가면서 우리가 부족 간의 다툼은 더 많아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철로 만든 무기로 뭐예요? 무기는 말 그대로 싸움이잖아요. 전쟁이죠. 전쟁 도구죠. 그래서요, 이 철로 만든 칼창, 화살촉 옛날보다 무기가 더 좋아졌잖아요. 굉장히 많은 전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전쟁을 해서 근데 이제 전쟁을 잘하는 나라도 있고 못하는 나라도 사실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막 엄청 잘하는 나라예요. 그럼 주변을 막 먹겠죠. 주변 지역을 다 공격해서 먹고 점점 커지다 보면 이런 나라가 이제 새로운 국가로 탄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사만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나라들 배우실 건데 이런 나라들이 이제 철기 시대에 등장하는 나라들입니다. 이제 나라들이 강성한 나라들이 여러 개 등장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철제로 만든 공구들도 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농사는 잘 되니까 토기는 훨씬 더 발달하겠죠. 점점 모든 것들이 항상 세월이 지나면요 기술이 더 발전하잖아요. 지금 현대에 와보세요. 엄청난 기술 그런 것처럼 이 시절 세월이 좋아질수록 다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덧띠 무늬 토기, 검은 간 토기, 붉은 간 토기, 가지 무늬 토기 뭐 다양하죠. 네, 그래서 이런 토기 생산 기술은 훨씬 더 좋아진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지으면 농사하고는 또 물이 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수지 같은 수리시설들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천의 의림지, 김제, 벽골제 이런 데에 수리시설도 등장하더라. 그래서 철기 시대는 청동보다 훨씬 단단한 우리 철이 등장해서 철기 시대고요. 철로 뭐 만든다? 농기구, 무기.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철로 무기를 만들어서 막 전쟁을 하니까 사람도 많이 죽이겠네요? 전쟁을 많이 해서 인구가 줄겠다. 사람이 많이 죽을 테니까. 맞아요? 틀리다고요. 틀려요. 자, 아까 전에 분명히 농기구로 훨씬 더 농사가 잘 돼서 우리가 식량이 많아지고 인구는 엄청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뭐 인구가 줄었다 이런 식으로 논리 펴면 틀리는 겁니다. 인구는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그리고 철제 농기구는요. 지배층만 쓴다? 그것도 아니에요.
철제 농기구는 누구나 이제 흔하게 쓸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배층만 썼다 그 말 틀리고 청동기만 귀에서 지배층이 사용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기 시대의 특징이었고요. 자, 그러면 역시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철로 만든 무기와 농기구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철제 무기, 철제 농기구. 그 다음에 전남 하순에서 발견된 이제 청동기인데요. 이건 초기 철기 시대 청동기들인 거죠. 초기 철기 시대. 철기는 철기인데 초기. 그래서 청동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의기화 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세형 동거, 그다음에 잔무늬 거울, 그다음에 청동 방울 같은 거 이런 거 막 제 사진에 우리 막 흔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청동으로 만든 물건도 초기 철기에 발견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철기 시대의 무덤이에요. 아까 전에 고인돌, 돌날무덤, 돌무지, 돌돌돌은 다 청동기. 자, 이번에 철기 시대의 무덤은요. 이름이들이 다 외자예요. 널무덤, 동무덤. 돌이 아니고 동무덤. 장독대 할 때 독자입니다. 장독대의 독자.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요. 그 장독대 같이 생긴 독에다가 사람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세요. 항아리 2개를 붙인 모양입니다. 보통 여기 주로 어린아이들이 죽었을 때 사이즈가 좀 작으니까 그래서 성인들이 넣기에는 이게 너무 성인이 크잖아요. 그래서 보통 성인들은 이제 그 뼈를 모아서 이렇게 넣는다고 하고요. 아이들 정도 들어갈 동무덤, 항아리를 이용한 무덤이다. 그래서 옹관묘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 이제 널무덤이에요. 이것이 이제 관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널무덤은 구덩이를 파고 우리가 나무 널, 그래서 관처럼 이렇게 널을 넣은 무덤이고, 그래서 땅이다 보니까 토광묘, 웅무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외자로 동무덤, 널무덤, 이것이 철기 시대의 무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기 시대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교류를 했나 보다라는 증거가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중국 돈이 발견되는 거예요. 중국 돈. 그래서 이 중국 돈이 요겁니다. 이 특이하게 생겼죠? 자, 이게 돈입니다. 명도전이라고 하는 돈이고요. 이거는 발량전이라고 하는 돈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게 아니라 중국 돈이에요. 중국 화폐.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서 중국 돈이 발견되지? 만약에 여러분 서랍에서 달러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요? 어디 미국 여행 갔다 왔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외국 돈이 있어? 막 이렇게 괜히 갖고 있지는 않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 중국 돈이 발견됐다는 것은 그 시절에 중국이랑 뭔가 교류를 하지 않았을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중국 화폐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화폐, 명도전, 발량전, 오수전이라는 그런 화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창원에 가시면 다오리 분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사진인데 이렇게 붓이 나와요. 붓이 나왔다는 것은 붓글씨를 생각해 보세요. 한자를 사용했겠다. 그러면 이제 한자는 중국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서 중국이랑 우리가 뭔가 교류를 했다. 철기 시대 이미. 자, 이렇게 우리가 또 짐작해보고 상상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합리적인, 그렇죠? 우리가 상상인 거죠. 그래서 중국과 일본, 물론 그 시절에 비행기는 없잖아요. 걸어가거나 배 타고 가거나 방법이죠. 중국과 일본하고도 그렇게 교류는 했을 것이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우리가 생산력도 좋아지고 기술도 좋아지면서 점점점 직업도 전문화, 사회도 계층화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는 이렇게 유물과 특징, 이런 풍속 이런 것들로 구별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등장을 하죠. 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에요. 고조선 누가 세웠죠? 단군 왕검입니다. 단군 할아버지 이렇게 어릴 때 그러잖아요. 단군 왕검께서 세우셨습니다. 단군 왕검이 바로 기원전 BC 2333. BC 2333. 외우기도 쉽잖아요. BC 2333. 2333년 기원전이요. 그래서 기원전 2333년과 지금 우리가 2000년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4500년 정도 된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반만 년의 역사, 거의 한 이제 5000년 정도라고 하면 반만 년이잖아요. 만에 딱 반이, 그러니까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진 이렇게 할 때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단군 왕건께서 우리 최초의 국가 고조선을 언제 세우셨을까요? BC 2333. 이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중에서는요. 청동기 시대예요.
자, 우리 청동기 시대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동기 시대를 쭉 거쳐서 고조선이 멸망할 때는 이제 철기 시대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철기까지 접해보고 멸망을 해요. 그래서 청동기와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물론 대세는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는 이제 고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린이들도 다 알아요. 이 동화책에서 많이 봐서 단군 신화, 네, 곰과 호랑이가 막 사람이 되고 쑥과 마늘 먹고, 네, 그 얘기 다 아시잖아요. 그 단군 신화, 그 단군 신화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우리 책에서는 고려시대 일련 스님께서 쓰신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삼국유사랑 이제 앞으로 배우실 책이 있는데 삼국사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도 고려시대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엄청 헷갈려 하시는데 삼국사기 아니고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또 이거를 문제에서 삼국사기에 나와 있다. 이러면 틀리는 거라고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삼국유사 정확하게 기억하시라고. 삼국유사에 이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책 동국통감 이런 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군 이야기가 실려 있는 책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단군 이야기가 실려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책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은 삼국유사예요. 그래서 삼국유사를 제일 먼저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 위서라고 하는 책이 있네요. 이거는 중국 책이에요. 중국 책. 그래서 사실 우리가 중국 책도 중요한 것이 우리랑 가깝잖아요. 중국이 우리보다 역사도 더 오래됐고 그러면 우리도 역사가들이 역사를 쓸 때 대한민국 얘기를 쓰는데 옛날에 고구려가 뭐 백제가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역사를 쓸 때 꼭 그 나라 얘기만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웃나라하고 무슨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이웃나라 얘기도 거기 책에 나와 있을 수 있죠. 마찬가지 중국의 역사책에서도 이제 중국 역사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나라 우리 한반도 역사도 이렇게 언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책 위서에 보면 역사로 보면 이게 가장 옛날 자료인 거죠. 최고의 기록, 가장 오래된 기록은 이제 중국 위서에 이 단군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기록으로 보면 삼국유사가 있고 그다음에 고려 시대에는 이제 또 제왕운기라는 책에도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조선 시대 우리 책들입니다. 세종실록 시리즈, 응제시주, 동국여지승남, 동국통감 여기도 있죠. 신증 동국여지승남 이런 이제 기록물에서 우리 단군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주 중요한 주옥 같은 자료들에 이렇게 단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이건 단군 스토리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조선에 대한 기록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 대한 기록은 이제 중국의 책들을 조금 인용을 해보면 중국의 산해경, 관자, 위량 이런 책에서 이제 고조선 이야기가 언급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아주 옛날 자료들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자료들은 우리가 찾기도 사실 힘든데 그래서 다른 나라, 이웃 나라들의 이런 자료에서도 충분히 이제 우리가 연구할 것이 많죠. 그래서 중국의 기록에도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 최초의 국가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근데 원래는 처음에 조선이라고 그랬어요. 최초의 국가를. 근데 우리가 훗날 고려가 멸망하고 태조 이성계가 뭘 세웠죠? 조선을 세웠어요. 이름이 똑같잖아요. 구별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거는 옛날 조선, 고조선 이렇게 붙이고 여기는 조선. 그래서 우리는 최초의 국가 고조선, 고조선, 고조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조선은 조선이었다 이렇게 이해도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조선은 영역이 어디였을까? 지금처럼 우리나라 지도 그림은 이렇잖아요. 요만했을까? 아니에요. 아니고요. 우리가 예전에 고조선인 우리가 세력이 한 요 정도 됐을 거다. 여기 지도 보세요. 요 정도 예상합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가 있으면 한반도의 좀 약간 북쪽, 살짝 북쪽이나 여기 만주 쪽까지. 그래서 만주하고 한반도 북쪽이 옛날에 고조선의 무대구나. 활동 무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자, 여기서 고조선 사람들이 쓰던 물건이 많이 나왔어요. 고조선 사람들이 물건이 많이 출토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 이쯤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겠구나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래서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그러면 유물이 뭘까?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죠. 고조선은 무슨 문화다? 청동기 문화다. 청동기 문화를 시작했어요. 그럼 청동기 시대에 물건들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청동기 시대에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 이게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군장의 무덤, 고인돌, 그것도 북쪽이네요. 롱다리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 요 두 개가요. 이쪽에서 많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모기가 세력의 범위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기억하실게요. 일단 세력 범위가 지도에 나오는 여기라는 그 근거는 비파형 동검과 우리 북방식인 이 탁자식 고인돌의 출토 분포하고 그러니까 만주 요령과 한반도 북쪽에 몰려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하셨죠. 그리고 물론 이 시대가 이제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미송리식 토기야 거친 무늬 거울도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특히 아까 미송리식 토기, 이 토기도 북쪽에서 많이 나오는 토기예요. 평안북도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토기 중에서도 우리가 청동기 시대가 대표적인 민무늬 토기지만 이제 고조선 세력 범위에서는 미송리식 토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는요, 만주에서부터 성장했다 이렇게 봐요. 만주의 요령에서부터 이제 성장을 해서 이쪽에 성장을 해서 점점 어디까지? 대동강까지. 그래서 이 만주 쪽에서 우리 대동강 쪽으로 중심지가 이동을 했다는 그 이동설이 대세예요. 가장 우리가 이 중심지가 이동했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하면 또 틀리세요. 여기 한반도에서 이렇게 만주까지 뻗어나갔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령 쪽에서 이 안쪽으로 대동강 쪽으로 더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만주 요령 중심으로 성장하다가 한반도의 대동강 유역 바로 왕검성 우리 고조선의 수도가 되는 왕검성까지 이렇게 발전을 하더라. 그래서 중심지는 이동했다는 중심지 이동설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